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서도 나무가 많은 곳은 열대야가 덜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겠죠. 말보기는 오늘도 무덥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위를 줄이려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8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망우 3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주택 균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객을 고려치 못한 무더위 쉼터 홍보 방식으로 정작 노인들은 무더위 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한 아파트는 경비원 증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노후된 건물이 붕괴된 지 2달이 넘었지만 보상 규모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사 때문에 인근 주택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망우 3동 얘기입니다. 구청도 이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어서 주민 불안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 3동 주택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엔 동주민센터와 공동주차장을 갖춘 복합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장과 맞닿은 주택에 2달여 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바닥과 외벽은 물론 건물 내외부에 이르기까지 균열이 간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번 정도는 내가 그 흔들림을 내가 감지를 했어요. 2번 정도. 뭐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심한 게 아닌데. 계속되는 불안감에 해당 건물주는 지난달 말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는 이달 초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주민센터 공사로 인해 생긴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지하 터파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공사로 인해서 일부 크랙이 더 진행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주민센터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사에서 해당 건물의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 주민센터 공사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거주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무더위 쉼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쉼터가 주변에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쉼터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가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구청이나 구청 직원들한테 홍보를 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어르신분들 위해서 무더위 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해서 몰라요. 나는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접해보신 적도 없으세요? 그것도 없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도 들어보신 적도 없이. 무더위 쉼터는 한 번도 이용해보신 적도 없어요?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지. 노인네들은 얘기 안 해주니 모르겠어. 강동구에서도 유독 노인 인구가 많은 천호동.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의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냉초 등의 냉방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이 지정한 무더위 쉼터가 천호동에서만 4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지자체 정책이 실생활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느끼는 모습입니다. 내가 50년을 산 사람이 한 마을에서 난 근데 처음 듣는 소리야. 아주 꿈에도 난 그 소리입니다. 이게 안 돼. 그동안 강동구가 관내 기관들과 협력해 운영해온 무더위 쉼터는 총 245개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어르신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더위를 피하기 바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데는 이 웹 기반과 스마트폰 위주의 홍보 방식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대상을 파악하며 스마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철 기자입니다.
창밖 너머로 도심 시가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 밖에는 푸른 잔디와 걸터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보입니다. 강동구청이 지정한 천호동 인근 한 사찰의 무더위 쉼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에 사는 어르신도 이곳에 무더위 쉼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면 이 무더위 쉼터라고 있어요. 에어컨 나오고 그 얼음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쉼터인데 여태까지 아셨어요? 몰라요. 모르셨어요? 그 여태까지 그럼 더우시면 어디에서 더위 피하셨어요? 내 집에 있었죠. 구청 직원들한테서 이 무더위 쉼터가 있다는 홍보 못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현재 강동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관내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서 찾아도 평면 지도와 연락처 등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정확한 위치 식별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인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자기 집 바로 옆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도 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위를 피해 쉼터에 와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측에서 무더위 쉼터 이용 중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노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해 두었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불편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게 해두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더위 쉼터 불편한 사항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모르죠. 나이 먹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시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를? 구청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를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만큼 기존에 진행해왔던 1대1 홍보를 이어가며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각적인 정보 제공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또 1대1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재난도움이랑 복지통장님 그리고 진흥단 회원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1대1 맞춤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야간 운영 계획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으로 모두가 더위에 힘겨워하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과 함께 홍역을 앓는 곳, 바로 아파트 경비업종입니다. 매년 해고 또는 무급 휴게 시간을 연장하는 꼼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한 아파트는 오히려 경비원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엄정규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안내문입니다. 내년부터 경비대원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이 아파트는 해고나 휴게 시간 연장 대신 추가 고용을 택했습니다. 저희들도 정정당당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경비대원님도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추가 고용을 통해 경비원들의 근무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됩니다.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방식에서 이틀의 주간 근무와 하루의 야간 근무 후 39시간의 휴무가 주어지는 방식. 쉽게 말해 야간 휴무 시간을 없애고 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 뒤 퇴근하도록 한 겁니다. 인력 증원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고 동시에 경비원들의 보수는 줄었지만 근무 환경 개선 효과가 이를 상쇄시킨 셈입니다. 어떻게 됐든 급여가 인하가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한 10만 원, 12, 3만 원 정도 인하가 되니까 이제 경비대원님들한테도 취지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서로 이제 감내할 건 감내하고. 지금은 돈을 많이 줘도 힘들면 못해요. 이제는 다 돈 많이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가서 그래도 쉴 수 있다는 게 가족들하고 뭐 마누라하고 둘 있든 딸하고 같이 셋이 있더라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잠을 자도 좀 맘 놓고 자고.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간 한발 양보가 또 다른 상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어제 광복절에 태극기 개양하셨습니까?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죠.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손의 삶도 녹록진 않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오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78살인 김성생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김 씨의 친할아버지인 김동만 선생과 큰할아버지인 김동삼 선생은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동만 선생은 만주에서 활동하다 1920년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했고 김동삼 선생은 하얼빈에서 내부 고발로 8년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옥사했습니다. 할빈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참변을 당한 거예요. 내부 변절자. 할빈 거리에 뭐 프랑카드고 삐라고 뭐 빗발치니까 돈에 눈이 어두웠지. 김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에 정착했지만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선조들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남아있는 연고조차 없어 9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한 겁니다. 처음에 와서는 방 한 칸에 연탄불 떼고 기술도 없고 막노동했지요. 김 씨는 지난해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서대문구의 나라사랑채에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월 33만 원 남짓의 생활지원금도 지원받게 됐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김 씨가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목숨까지 다 바쳤. 독립운동에 젊은 청춘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 조상의 백골이 묻힌 고향 땅에 한번 살아보려고 들어왔다. 김 씨처럼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서울시에만 2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남아있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깊은 밤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 6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파손된 차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신용산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트럭이 앞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1살 임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얼마 전 노후된 건물 한 채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보상 규모가 다르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파헤칩니다. 지난 6월 3일 용산구 한강로 2가의 한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물이 붕괴된 지 2달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엔 펜스가 설치됐고 그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붕괴된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당시 건물 4층에서 추락한 세입자 이옥선 씨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약물에 의존해 하루를 버팁니다. 높은 데서 막 밑에 내려봐도 막 아찔아찔하고 길 가다가도 뭐 이 바닥이 뭐 그런 거 이래 좀 울렁거려도 깜짝깜짝 놀리고 막 자지도 못하고. 또 다른 세입자인 박영숙 씨는 건물이 붕괴되면서 10년간 생계터전이었던 식당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숟가락 하나 없이 몽땅 다 삶의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금 빚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려라. 세입자 세 가구는 하루빨리 보상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안 해주잖아요. 안 하고 협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많고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집을 하나씩 두 채씩 한 채씩 두 채씩 사달라는 금액으로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청구를 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자 용산구에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일 마련하기로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한 전문 인력 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두 분을 모셨었는데 추가로 회계사나 변호사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를 더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8월 중 안에 다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은 물론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유명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또한 100%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백사마을은 오히려 여기 원주민들이 뭐 집주인을 말할 것도 없고 월세 사는 분들까지도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든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주민들은 최악의 폭염 속에 무너지고 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라며 마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뭐 매일매일 무너지다시피 하니까 어저께도 한 20분 정도 잠깐 소나기가 왔는데 그새 또 집이 무너져갖고.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얼마 전 설계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작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 현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 보전 지역하고 다 있는 아파트 지역이 너무 낮게 돼 있고 뒤는 너무 높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을 조정하는 중이고요. 백사마을 정비 사업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18만 7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2,700여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 4월이죠.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유휴 공간이 된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을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부 조성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 들어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보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와 동일한 1만 평 규모, 300개 청년 기업이 최장 3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부문.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 데 그쳤던 그간의 창업시설을 넘어 코트라 등 각계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관들까지도 입주해 통합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집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가장 잘하는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구성안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1층과 2층은 홍보 및 체험관이 들어서고 3층과 4층은 강의실과 세미나실, 라운지 등을 배치했습니다. 6층과 7층은 체험, 제작, 시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11층부터 19층까지 9개 층 전체를 창업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촌과 여의도로 이어지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촌 대학 등의 창업 강의를 개설해 청년 인재와 혁신 창업 기업을 매칭하고 여의도 금융가와 연계해 창업 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을 지원한다는 보관입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으로 강남 테헤란로와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창업 트라이앵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포 청년창업혁신타운은 강북권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포에서 강남과 판교로 이어지게 될 삼각벨트가 마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이자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년혁신타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는 조만간 시작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사전 선발과 함께 부분 개소가 진행되고 오는 2020년 5월까지는 혁신타운 전체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사연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공공 분야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갑질 피해 신고와 지원, 내부 감찰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갑질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징계, 인사조치 같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공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을 겪은 고객이나 직원들이 비공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유성훈 구청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유행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련 프로그램 진행과 아동 친화 도시 조성 10대 원칙 시행을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아동 친화 도시는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구는 전담팀을 꾸려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 문제를 취재하면서 더 이상 늘릴 휴게 시간도 없다는 아파트 측의 하소연이 생각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려 경비원을 늘린다는 오늘 한 아파트의 사례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말은 쉽지만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기 힘든 문제. 행동은 어렵지만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